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호로록과 언론 아싸가 함께하는 오늘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추위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위해서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닌 요즘 국회에서는 예산 관련 얘기가 한창입니다. 오늘 뉴스 호로록과 언론 아싸 콜라보에서는 방송국과 관련된 예산, 수신료 이런 돈 얘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죠. 국회 과방위 관련된 예산 이야기를 포함해서 KBS에서 퇴임하는 경영진들에게 어쩌다가 수는 공로패를 주게 된 건지 언론, 방송계를 둘러싼 이슈들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장악 폭주에 맞선 공영방송 사수 프로젝트 뉴스 오로록 언론아싸 콜라보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파란색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네, 파란색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화면 배경이랑 똑같아요. 네. 지금. 자, 그리고 이분도 모셔보도록 하죠. 신미 민원연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오늘 쌀쌀한 날씨 속에 또 야외에 가실 일이 있었어요. 야외는 아니고 실내. 실내에 계셨어요? 국회 과방위에서 또 소속이니까 헌법재판소 예. 2차 변론 여기 갔다 오셨죠? 네, 2시부터 4시 경까지 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조금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자, 그리고 파우치 박장범 아웃. 그거 오늘 백을 들고 오셨네요. 파우치 네. 조그만한 파우치. 저희가 또 지난주 방송에서 시민분들께 많이 오셔라, 광화문에 많이 오셔라라고 했는데 저희가 재미난 요 백을 만들었다고. 조그마한 파우치. 네, 이츠 조그마한 파우치, 진짜 조그마하죠. 조근만이에요. 조근한이만. 네. 조그만이 아니라 조그만. 조근만. 조금만. 박장범 사장의 워딩이 워딩 그대로 조그만. 하는 거죠. 네. 이거 마한이 아니라. 네. 또 수정해야겠는데. 이게 이제 너무 정직하게 표준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조그만이에요. 파우치. 조그만. 조그만 파우치. 네. 이게 그 조그마한 파우치. 예. 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 저희 폭설이 와가지고요. 이날 지난주 목요일이잖아요. 아, 그랬구나. 오시라고 시민들은 했는데 폭설이 그날 오전까지도 맞아요. 네. 내려서 조마조마했는데 잘 치르고 많은 많이 시민들이 들어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 파우치가 탐나서 우리 PD님 친구분이 받으러 갔는데 다 동이 나서 받을 수가 없었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아, 네. 예, 네. 더 그만큼 만들어요. 그때 만들 때는 조그만 파우치 이렇게 써서 그렇지. 만들어야겠습니다. 예. 네, 그때 시민들께서 음. 그때 저희가 등신대를 박장범 씨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그 두 개를 실물을 세워놓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덕지덕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붙여놓고 가셨습니다. 다들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국민분들도. 네. 예. 파우치 지금 박 안 된다.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포스트잇으로 지금 시민분들이 메시지를 담아서 붙여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파우치를 파우치라 칭하는 디올백을 이제 팔에 걸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민들이 정말 많은 메시지를 남겨놨는데 용산 대통령실에 저거를 보내야 되나 막 고민을 했습니다. 박장범 아웃 이게 가장 크게 쓰여 있는 글자가 눈에 띄고요. 그 안에 무슨 말들이 담겨 있을까? 어떤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방송 탄압 정말 당장 그만둬라. 그리고 공영방송은 대통령께 아니다. 그다음에 파우치 앵커가 웬 말이냐. 이런 메시지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장범 사장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사흘 동안 집중적으로 여러 의혹들이 파헤쳤는데 특히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그 박민 사장 그 퇴출을 알려줬고 또 박장범 사장이 내정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그것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일 많이 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빽빽히 시민들이 메시지를 쓰셔서 붙여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일단 오늘의 주제어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어 끝까지 KBS 빼먹는 낙하산 일당 박민 수는 180돈 플러스 250만 원 나머지는 이렇게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것 같은데요. KBS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데 KBS에서 퇴임하는 경영진들에게 수는 공로패 이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끝까지
끝까지 빼먹네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처장님? 아, 네. 이게 공로패가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경영진들이 자기네가 퇴직하면서 일종의 기념으로 본인들이 공로패를 만드는 거예요. 셀프로. 네, 셀프로 만드는 예. 건데 뭐 순금 이랬으면 정말 더 기가 찰 일인데요. 순은으로 사장은 180돈, 그다음에 부사장은 150돈, 그리고 6명의 본부장들이 120돈을 각각 자기들이 셀프로 공로패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예. 사내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지금 시세로 치면 이 180돈은 한 110만 원 정도거든요. 예. 수는. 근데 공로라는 게 공로가 정말 있어야지. 공로가 있고 KBS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이어야 그렇죠. 그리고 정말 애를 쓴 경영진에게 사내에서 정말 이런 기여가 크니 주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경영진들이 자기네가 셀프로 예. 우리가 퇴직을 하니 이렇게 순운으로 180돈, 뭐 160돈, 120돈 만들어서 가져가겠다. 이건 너무 웃기잖아요. 더욱이나 박민 사장이 낙하산 1호 사장으로 와서 KBS의 공공성, 공영성을 망치고 이른바 용산방송으로 전락시키고 땡이는 뉴스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KBS에서는 박민이 KBS를 정말 말아먹었다. 이런 원성을 듣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렇게 공로패를 가져가겠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규탄 성명을 쓰면서 예. 추가로 더 민원연에서 좀 밝혀낸 게요. 이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랍니다. 또 뭘 가져갔습니까? 예, 포상품이라는 포상품이요? 네, 품은 포상금이 아니라 포상품인데 저축 증서예요. 저축 증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현금인데 이게 이제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축 증서로 준다고 포상품으로 이름 붙였는데요. 네. 박민 사장이 250만 원, 류 사무 부사장이 170만 원, 6명의 본부장이 100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것도 본인들이 결제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얼마씩을 본인들의 네. 퇴직 기념으로 가져가는 거냐.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수백억 대 지금 KBS가 적자인 상황에서 기여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임원진 예우 차원에서 전례에 맞게 이렇게 준비 중이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강동구, 김동윤, 이재원, 이춘호, 장항식, 조봉우 이분들은 다 퇴임입니까? 요번에 본부장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회사를 떠나는 겁니다. 아닙니다. 본부장에서만 만 이제 물러나는 그만두고 거죠. 물러나고 보직을 네, 빼는 그렇죠. 그 퇴임을 또 얘기하는. 보직될 수 있는 분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100만 원씩 지급했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포상품인데 말 그대로 기여한 거 네. 그다음에 발전됐을 때 받는 게 이제 네. 포상품이고 네. 또 하나는 사실은 다 아시지만 김의철 사장을 쫓아내고 해임시키고 강제 해임 거의 네. 강제 해임시키고 남은 자녀 임기가 1년이었는데 그 1년 동안에 이 공로패를 3년 임기 다 채운 사람에게 주는 거를 박민 사장에게 줬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의철 사장이 물러날 때는 이걸 줬나요? 그건 아직 확인 못 그러니까 했네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사람들이 는 자리와 난 자리가 있다고 네. 1년 했으면 조용히 가면 되지 이렇게 요란스럽게 3년 임기 채운 사람처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셀프로. 이제 KBS가 국민들로부터 지금 예를 들어 박민 사장의 경우는 그 8.15 때 그 기미가요와 예. 그 기모노를 입은 그 오페라를 방영해서 논란이 예. 됐고 그다음에 이승만을 막 미화하는, 치적을 찬양했던 네. 뭐 그 방송 때문에도 논란이 됐고 4.16 세월호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거 또 10주기 예,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역사 불방시키는 거. 저널 뭐이 네. 프로그램 이제 폐지한 거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논란이 되고 또 하나가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텔레비전 수신료를 안 내겠다. KBS가 공영성을 잃고 편파 보도를 하고 땡윤 땡김 보도를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고 국민 염장 지르는 대통령과 국민 염장 지르는 KBS 사장의 퇴임과 예. 관련된 문제다. 정말 이 안드로메다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는 이 행태가. 예, 그렇죠. 지금 예. 국가 경제도 어렵고 KBS 상황도 어렵고 KBS의 이 숱한 난제를 풀어가야 될 마당에 그리고 1년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3년 임기 다 채우고 가는 사람처럼 포상금, 공로패 다 받아가지고 하느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예. 보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다. 네. 라는 워딩을 남겨주셨어요. 네, 미친 소리. 네. 이 뉴스를 보고 저희 활동가 한 분이 정말 이거 미쳤다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개탄을 네. 했죠. 예. 그 KBS 수신료 얘기가 나와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KBS 적자가 올해만 800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수신료 분리징수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김현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어제 예. 어제 통과됐고요. 그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소위에서 통과하고 어저께 전체회의에서 이제 처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KBS가 원래 국영 방송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이었는데 박정희 정권이 유신 독재를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유화책을 하기 위해서 공영 방송으로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부담금을 내서 방송을 운영하자라는 공영성, 공공성의 일환으로 공영방송을 하고 전두환 정권이 5.18로 집권을 하고 1981년도에 흑백 텔레비전에서 칼라 텔레비전이 도입이 됩니다. 그때 이제 수신료가 800원이었는데 이걸 2,500원으로 올리면서 1TV는 상업 광고를 하지 말고 KBS 2TV만 상업 광고를 해서 재원을 조달해라. 예. 고 해서 이제 공영방송 재원 조달의 일환으로 수신료를 거둔 거죠. 2,500원을. 그때는 분리징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신료를 내는 분이 국민의 50%밖에 안 되고 징수하는 데 들어간 소요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외국의 사례를 쭉 연구해 보니까 전력공사에서 그 전기료를 받는 거에 얹혀서 통합 징수를 하다 보면 수신료를 많이 내고 거의 100%가 수신료를 내고 그다음에 그 징수 비용도 절감이 되더라. 그래서 1994년도에 사회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2,500원을 통합 징수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통합 징수를 했는데 정권이 바뀔 때에 특히 이제 그 보수 정권 독재적 성격이 강한 정권이 들어서면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해요. 네. 근데 장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재원을 가지고 돈줄을 돈줄을 갖고, 재는 거죠. 예. 그래서 TBS를 네. 그 서울시의회에서 재원 200억을 주던 걸 끊고 지금 폐지를 시키려고 하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을 민영화를 시키는 시키고. 거잖아요. 공공성이 강한 네. 보도 전문 채널을 한국 마사회와 그 어디 한 군데가 어디죠? 지금 한전에서 갖고 있던 것을 KBN.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유진 기업에다 네. 팔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했고 그 다음 이제 KBS를 이제 수신료를 가지고 분리징수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아파트 관리소에서 분리징수 못한다. 그냥 통합징수 하겠다. 그래서 42%는 통합징수가 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분리징수를 하다 보니까 100억대에 매달 100억대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300억대 손실을 보고 11월, 12월까지 하면 500억까지 되고 내년 7월까지 하면 1년 하면 1000억대 손실을 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민 사장처럼 KBS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구조조정하고 KBS 이 문제를 가지고 수신료를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우치 앵커 박장범은 그걸 이제 승계를 하겠죠. 이제 12월 10일 날 들어올 텐데, 근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했냐면 수신료를 폐지시키는 것처럼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수신료는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는 가구당 2,500원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인당으로 치면 한 800원 가량 내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25만 원, 네. 일본은 13만 원, 1년치 비싸요. 내는 돈이 네. 우리는 3만 원 내는데 그게 이제 동결된 지가 사실은 40년째 동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방송을 하라.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곧 텔레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구당 2,500원을 내서 국민에 의해서 방송을 만들어라라는 취지로 내는 돈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재원 확보가 안 되면 방송의 품질이 저하되고 그렇죠. 품질이 저하되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제가 방통위에 있을 때
설마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강행을 했고 올해 7월부터 이제 분리징수를 하고 있는데 통합징수하는 것을 법률로,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자꾸 바꿔서 편의적인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네. 국회에서 견제를 하자. 그래서 통합해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걷는 것이 좋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했고 어저께 12대 6, 그러니까 야당 12명,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6명이 반대해서 이제 통과를 시켰고 이제 법사위에 옮겨갔고 이제 본회의에 예. 이제 임시국회를 연다고 계산하면 12월 안에 예. 법안이 상정이 돼서 표결로 갈 건데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높죠. 네.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또 높아 보이고 아니 네. 그때 방통위원으로 계실 때 단식까지 하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MBC까지 방문진 것까지 예. 포함했었습니다. 그때.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좀 그래서 들고. 사실은 방통위는 예. 그동안 2008년도에 설치된 이래 한 번도 수신료에 대한 그 분리징수 방식이 편리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에서 분리징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법안이 있었는데 효율적인 통합징수 방식이 맞다라고 의견을 냈던 거고 연구 과제로 용역하지 한 번도 없어요. 검토도 한 번도 해본 적이 네. 없어요. 분리징수를. 근데 용산에서 시키는 걸 그대로 시행한 거죠. 졸속으로 네, 추진을 졸속으로, 하고 이거는 뭐 KBS를 재정으로 옥죄겠다, 길들이겠다. EBS 포함한 겁니다. 그렇죠. 네. 요 수신료 2,500원이 그쵸. 이제 KBS하고 네. EBS에 일부 가니까 네, 가는데 예산이. 요 예산으로 공영방송을 이제 장악해서 옥죄겠다 이런 의도로 강행을 했던 거죠. 당시 방통위에서 김효재 직무대행 그리고 이상인 위원, 여당 추천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고 당시 이제 야권 추천 유일하게 계셨던 김현 당시 방통위원님이 단식 투쟁까지 하시면서 뭐 결사 반대를 하셨지만 2대 1로 통과를 시켰던 거고 이로 인해서 사실 수신료 문제는 공영방송이 공적 재원이 가장 관건이에요. 그냥 재원이 아니라 광고 수입이나 뭐 이런 후원 협찬이 아닌 공적 재원 구조가 안정이 돼야 공영방송이 공공적인 프로그램,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가 핵심인데 이거를 이제 재원으로 이렇게 해체를 시키려고 했던 거고 지금 KBS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써 수백억 대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대로 되면 공영방송의 근간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는 지금 정말 잘 하신 거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국회 본회의는 통과가 되겠지만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지금 31번째 거부권 행사하셨죠. 너무 많아서 현재까지. 이제는 이제 세는 것도 의미가 힘들어요. 없는. 예. 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공영방송에서 수신료 이 재원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서는 계기로 삼아야 네. 되는데 언론에서도 지금 그것을 KBS 수신료라고 잘못 이제 쓰고 명기를 있죠. 하는데 사실은 TV 수신료예요. 예. TV를 보는 사람에게 수신료를 부담하는 거고 그 공적 재원을 이제 공영방송인 광고를 하지 않은 KBS 1과 EBS. 그 EBS에게 이제 그쵸. 재원을 가고 그다음에 KBS 2는 광고 수익과 콘텐츠 재송신비, 판매비를 가지고 이제 세 개의 재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가장 나쁜 방식인 거죠. 지금 KBS를 길들이는 건데, 네. 그래서 기존 언론에서도 이걸 KBS 수신료로 보도를 하고 마치 KBS가 뭐 이제 한쪽에서는 땡윤 김건희 방송을 하기 때문에 수신료를 안 내겠다 이제 이런 거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수신료 왜 내야 되냐 나 텔레비전 안 본다 우리 집에 TV가 없다 그 TV가 없는 분은 안 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신청해서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수신료를 지금 만약에 TV가 없는데 수신료 내는 분들은 그 전화해서 예, 끊으면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런데 텔레비전이 있는 경우는 수신료를 내서 그게 사실 직접 수신하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IPTV나 종합유선 채널이 아닌 그냥 그 아파트 단지에는 사실은 직접 수신기가 달려 있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3에서 5% 국민 중에 3에서 5%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은 수신료를 안 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안 내는 거를 이제 좀 그 가구당 2,500원을 내면서 같이 좋은 방송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수신료 폐지 또는 돈을 안 내도 된다. 다른 재원을 만드는 방식을 강구하겠다. 지금 여당에서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신료라는 제도를 도입한 의미를 애써 외면하고 그렇죠. 다른 방 다른 네. 방식으로 한다면 그게 결국은 상업성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HK, 일본의 NHK, 그다음에 영국의 BBC, 독일의 또 그 자체 그런 공영방송,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공영방송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국영방송이고 또 민주성이 강한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공영방송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문제 나올 때마다 논쟁을 많이 했는데 예전부터도 왜 KBS한테 그렇게 돈을 우리가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도 분야를 빼고요. 이제 재난 방송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잘 보는 저는 인간극장을 예. 즐겨 보는데요. 인간극장이나 아니면은 다큐멘터리나. 열린 음악회나 이런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옛날에 좋은 거 많이 있었고 네. 또 역사 드라마 이런 것들은 사실은 키워야 될 분야고 그리고 외국하고도 경쟁을 해도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은 남북 방송 통신이 교류가 없는 때니까 그렇지만 교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KBS 역할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죠. 북한에서 와서 공연하는 네. 거나 우리가 가서 공연할 때도 다 KBS에서 중계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류 방송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 제3세계 네.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이제 KBS 3방송을 보는 거고 극동 방송 그러니까 그저 KBS 월드. 외국에서 사는 우리 교포들이 보는 방송도 사실은 KBS에서 주로 많이 네. 그 보도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 다 국제 협력 강화 차원에서도 KBS가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다라고 봐야죠. 요즘에 최근에 네. 이게 이제 KBS가 장악이 되면서 낙하산 경영진들이 와서 땡연만 방송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용산에 바치는 용산 방송 조공 방송을 하다 보니 시청자 시민들의 불만이 이제 높거든요. 이런 방송 도저히 못 보겠다. 이게 윤비어천과 김비어천과 지금 이제 땡김 뉴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신료 문제가 나오면 나 안 내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효용성의 차원에서 그런- 시민분들이 네, 그 그런 체감을 못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수신료 거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정권에 따라서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하자 하는데 지금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2번이나 거부를 해서 그렇죠. 법안이 지금 번번이 무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공영방송이 왜 중요하냐면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대규모 지진이나 이게 폭풍 같은 게 왔을 때는 우리가 인터넷 많이 보지만 인터넷이 끊기거나 전원이 중단이 되거나 이럴 때 지상파, 라디오나 유일하게. 지상파, 네. TV가 유일한 우리의 통신 수단이 되거든요. 이런 재난 방송에서 정말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상업성이 없지만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방송을 만드는 것도 지역 방송도 요즘에 지역이 점점 공동화되고 있는데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이런 공영 방송이 꼭 필요합니다. 아마 앵커님도 예. TBS 맞습니다. 공영방송에서 하시면서 그 코로나 시기에 맞아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TBS가 정말 속보, 네, 꼭 네. 했었죠. 속보 긴급성을 네. 위하여 네. 기존의 방송을 끊고 들어갈 수 있는 예. 게 KBS가 그렇죠. 역할이죠. 나머지는 네. 광고주 때문에 네. 사실은 MBC도 자유롭지 못하고 SBS 뭐 이로 말할 것도 없고 네. 사실 종편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거 그 할 때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 주는 권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KBS가 하거나 아니면 SBS가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해서 같이 이제 공용으로 방송을 하는데 그런 보편적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KBS 역할이 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이제 워낙 그 MBC만으로도 우리는 가능하다. 근데 MBC가 그 지상파 방송으로서 또 이 수신료를 가지고 KBS가 있기 때문에 MBC는 좀 더 다채로운 방송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예. 보는 거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입니다. KBS와 MBC의 역할과 기능은 KBS가 무너지면 MBC가 힘들어지고 MBC도 장악이 되면 뭐 더더구나 알 권리가 보장되지 네. 않기 때문에 KBS도 사소하고 MBC도 이제 언론 자유를 예. 보장하기 위한
가열찬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난 발생 시에 터널에 들어가면 보통 전파 수신이 안 되는 뭐 그렇죠.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는 끊길 수가 있는데 네. 지상파는 라디오는 네, 가능하죠. 다 네.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숨어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공영방송의 중요한 기능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사실은 예. 남산에 송신소가 있고요. 이제 과천에 이제 방통위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악산에 송신소가 네,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KBS, MBC, 그다음 나머지 종편도 있는데 마지막 보루가 KBS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방통위가 보통의 경우는 다른 부처들은 다 과천에서 벗어나서 세종으로 가는데 방통위가 안 가는 이유는 그 이제 만약의 사태, 뭐 전쟁 또는 그 아주 극단적인 재난, 상황, 재난. 재난, 네. 자연재해, 그다음에 참사 있을 네. 때 이제 송신소와 함께 이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 그다음에 정보기관, 방통위가 그 그래서- 근처에 이렇게 네.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보안, 이유가 다 보안상의 이유로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공영방송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공기와 같아서 네. 평소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없어지면은 아주 오염되면 드라마틱하게 그걸 다시 그렇죠. 그 이제 친환경으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몰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예. 걸 국회가 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 취지에서 이제 수신료 얘기를 나눠봤는데 박장범 사장이 그 인사청문회에서 수신료는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통합징수법안에 찬성하는지 이런 입장 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네. 이제 취임을 하는데 저희가 3일 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통합징수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가 논의를 할 때 KBS 사장 후보의 입장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협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민 사장하고는 결이 좀 다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파우치로 이제 어쨌든 아첨을 해서 사장이 된 것까지는 뭐 거기고 그다음에 본인이 약속대로 예. 협조를 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그것도 용산의 태클에 걸려서 못 한다면 사장으로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법안을 이제 상정하고 곧 청문회를 개최해서 10월 22일 날 사전에 이미 박민이 떨어지고 박장범이 내정됐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과 말한 사람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면접이 사실 면접 당일 날 9시 45분에 이사들에게 공지를 했는데 여권 인사들은 7시 20분부터 7시 아침부터 30분에 예. 와서 그 감사실 옆에 사무실에서 같이 대기했다라는 증언도 있고 박장범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현장 검증을 했고 유의미한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토대로 청문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따지고 그다음에 통합징수 법안에 대해서 사장의 입장을 묻는 그런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그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좀 네. 딴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과방위에서 법안을, 네, 12대 6으로 전원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수신료 이 통합 징수하는 거는 반대를 하면서 KBS 재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또 자기네들은 확대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뭐 지금 KBS를 다른 방편으로 이 재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저 보면 뭐 지금 기사, 부동산 등 네. KBS 자산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러는 건데 공영방송을 저렇게 상업적 기능을 통해서 재원을 확대한다는 건 아예 저는 저게 본질에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신료를 징수하는 걸 기존대로 통합 징수만 해도 현재 이렇게 수백억 대 재원 적자를 면할 네. 수가 있는데 엉뚱한 법안을 가져다가 공영방송에게 수익 사업을 가능하겠다. 이거는 사실 반대가 아니라 그러면 뭐 KBS도 뭐 정말 민영 우리 네. 김우영 의원의 표현대로 헛짓거리 하는 그래서 가만히 반대만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정말 예.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이상한 아니 저게 일을 이제 하고 사실은 있어요. 수익 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방송법을 21대에 홍정민 의원이 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당시 야당 지금의 여당이 반대해가지고 안 된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고 그걸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면은 수신료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해서 3,800원 인상하는-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정상화죠. 왜냐하면 2,500원이 너무 낮으니. 이제 40년째 예. 물가 인상이 동결이니. 파악이 안 돼서 보통의 경우는 영국의 경우 10년 주기로 네. 저기 다시 수신료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거든요.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의 과제는 사실은 이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어디다 둘 거냐. KBS 이사회는 사실은 수신료에 대해서 제한자이기 때문에 KBS에서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방통위는 방통위가 가져와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하겠다라는 거고, 국회는 국회 산하에 그 이제 공영방송 예. 재원 마련과 관련한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둬서 회계를 그 수신료하고 그다음에 광고 재원을 분리해서 이거를 투명하게 쓰는지를 관리 감독하겠다.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영방송에 대한 이제 편성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공영방송에 대해서 간섭하는 게 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죠. 그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국회 의장 밑으로 두자 또는 총리실 산하로 두자 이런 제각각의 논쟁들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논의하다가 저희가 정부가 이렇게 바뀌면서 진도를 못 나갔는데, 근데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그 여의도 국회 앞에 맞은편에 그 옛날 의원 회관으로 쓰던 건물이 있는데 되게 낡고 낙후돼 있는데 이거를 개발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KBS 본관 그 건물도 증축을 해서 뭐 네. 뭘 하자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지역 KBS도 그 이제 부동산 MBC처럼 네. 그렇게 하는 길을 열어주자라는 네. 게 있고, 서울시에서 뭐 조례를 개정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뭐 몇 층을 올리는 거 그거를 해서 이제 몇 층까지는 복합 건물이죠. 몇 층까지는 렌탈을 주고 어디는 방송국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 그것도 오세훈 시장 지금 뭐 명태균 파동으로 정신이 없는데 예.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기자회견도 했는데 부지하세울이죠. 네.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일단 해놓고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위한 여야의 고민을 하면 되는데, 본질은 놔두고 격가지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런 거예요. KBS 문제를 여당이 집권 여당이 무책임하게 하는 것도 좀 난감하고 하니까 해방 고춧가루 뿌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거 하고 논의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빼고 재원 엉뚱한 마련만 네. 하겠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현혹하는 거죠. 아니 공영방송인데 물론 수입을 좀 다각화하는 것은 필요해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요새 워낙 미디어 시장 자체가 힘드니까. 근데 그걸 좀 사회적인 논의라든지 어떤 학계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하고 반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부동산식의 개발을 해서 돈을 벌자라고 하는 건 네, 너무 네. 업자의 방식이 업자 아닌가. 방식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기사 보면서. 네. 자, 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이야기 나온 것들 예산과 좀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원식 의장이 일단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예결위 통관 예산 보니까 방송 장악 예산은 삭감이 됐고 정책 현안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도 제가 헌법재판소에 이제 네. 현장에서 이게 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진숙 네. 측 변호인이 방통위 예산을 2인 구조로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 삭감을 했다. 67억을 삭감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쪽 그러니까 청구인 쪽 그 변호인이 그렇지 않다. 순 증액이 있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증액이 됐냐면 TBS FM 예. 25억. 그다음에 공동체 라디오 이거 네. 영원을 5억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아리랑 TV하고 국악방송이 원래 돈을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저희가 방통위가 주고 관리는 문화관광체육부에 문화체육관광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은 방통위에서 가져가고 방발기금 가져가고 관리는 문화체육부가 있으니까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돈 있는 곳에 감시가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예. 국악방송하고 아리랑을 문화관광체육부에 보내고 이 돈을 지역방송 중소방송 발전에 쓰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렇게 200억 20억 가량을 그렇게 이제 편성을 하고 어디를 깎았냐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셀프 그 연봉 총리가 인상. 됐잖아요. 네. 그 연봉 인상을 물가 상승분보다 더 높게 해서 1억 9천 가량의 그 저 월급을 받는 거를 이걸 장관급으로 낮추는 걸로 저희가 했고, 방통위는 예를 들어서 국제 협력 같은 거를 지금 사실은 못 하잖아요. 예.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니까 그 비용을 그러니까 어떤 비용으로 전용을 했냐면 인건비, 예를 들어 상임위원 인건비가 3인이 없는데 네.
없는데 그 비용을 다른 데로 전용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렇게 전용을 못하게 일단은 방지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소송 비용. 소송 비용. 네. 이게 언론 왜냐면 소송 비용. 30차례 지금 그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로 다 한 거를 1심에서 지고 또 이제 본안 소송이 다 지면 이걸 2심하고 3심으로 가거든요. 근데 1심에서 지면 승복하면 3심으로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2심 비용, 3심 비용 이거를 예, 예. 깎은 거죠. 그 그래서 방통- 전용하지 예. 못하게 했고, 그리고 또 보니까 대략 이제 눈먼 돈, 사실은 이게 주머니 속에 쌈짓돈 마냥 여기저기에다가 2중 3중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찾으니까 대략 한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삭감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저희가 예산소위위원장이 그 정동영 의원이고 저희가 의원들이 같이 논의를 했고 전체 회의에서 삭감하고 순증액을 했는데 그걸 왜곡해서 오늘 얘기를 해서 바로 잡았어요. 예. 그 방통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 워낙 그 남발을 했잖아요. 네. 그 심의적으로 여러 네. 가지를 방송사 괴롭히는 바이든 전략으로.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네. 그 김만배 그 인용보도. 네. 인용보도한 네. 언론사를 다 싹 다 걸었죠. 걸었죠. 심의를 걸었죠. 네. 그래서 현재 방심위가 법정 제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30건을 했는데 그중에 19건이 MBC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방송사를 겨냥을 한 거고 그중에 벌써 30건 중에 14건은 다 방심위가 한 거를 통위가 방통위가 행정처에서 소송을 의결한 해요. 거예요. 의결을 하는데 그 14건 다 지금 졌단 말이에요. 가처분이 다 인용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은 계속 지금 그러니까요. 늘어나고 예, 원래 뭐 한 밑빠진 2억 독에 가량밖에 없는데 예, 물붓기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네. 거죠. 그렇죠. 건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30건만 하면 3억이죠. 그렇죠. 3억인데 1심에서 3억인데 거기서 이제 이미 전용을 했고 2심으로 들어가면 더 비용이 그렇죠. 높아진다고 보면 금액을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한 건당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예. 표적심의 정치심의 자체가 부당한데 그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특정 언론과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보도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적절한 심의를 하면서 그 소송에 드는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이 예산을 쓴다. 나쁜 이거는 짓 하지 마라. 예, 예. 국민들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인데 이번에 국회에서 정말 적절하게 예산 감시로 잘 바로잡아줘서 네. 사실 이거는 저희도 밖에서 생각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리모델링 오늘 한 게 어제 보도가 됐잖아요. 사실 헌법재판소가 딱 들으면 심판정이거든요. 네. 재판하는 곳이잖아요. 네. 방통위는 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행정청으로 행정의 규제와 지능을 같이 다루는 데고 그 회의실은 상임위원들 전용 공간이 아니고 상임위원들이 회의를 매주 공개 회의가 수요일 날 있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은 비공개 회의를 이제 위원장 옆에서 이제 부속실에서 하는데 법정위원회가 9개가 있어요. 방통위가. 그리고 이제 방통위원들이 담당하는 게 7개인데 법정위원회가 1년에 4번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4번이니까 7, 4, 28. 그러면 거의 매달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달마다 해야 되는 그게 외부인들이 참석해서 오니까 하는.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관계자들 예. 또 방통위 찾아오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다 내지는 오징어 게임 만든 넷플릭스다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런 분들이 오면 그 회의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실에서. 리모델링을 근데 리모델링을 칸막이 네. 만들고 문을 따로 만들어서 법정처럼 만들었다니까요. 1,000만 원 들여서. 네. 근데 이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어저께 우리 전체회의 통과하는데 KBS 네. 재원에 대해서 아냐? 모른다고 잘 몰라서 잘 모른다. 지적. 뭐 그러면서 지적 계속 볼펜을 가지고 네. 딸가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서 공부해야죠. 네. 리모델링 형식 바꾼다고 내용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현장 검증 갔을 때 그 위원장과 의원들이 앉았어서 그걸 이제 이 공간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한 방편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설사 그거 아니더라도 이 회의장을 그렇게 혼자 상임위원 혼자 있는 데서 그걸 리모델링을 했는데 1,000만 원 쓴다. 그건 그걸 정말- 방통위 직원들이 협조했다. 예. 이런 게 정말 볼상사나운 일이에요. 그렇죠. 판사인 줄 아는 예. 거예요, 지금도. 본인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니까. 아니 판사라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판사가 재판할 때 재판정
혼자 심판적 모년처럼. 쓰듯이. 어. 예. 아니 지금 저희 울타리님이 이거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터넷 연결하지 않으면 TV 안 나와요. 이러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요즘에 대부분 인터넷 회사나 그 IPTV 예, 연결해야 되는 거죠. IPTV나 또는 유선 케이블 회사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지상파 외에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게 예.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원래 지상파는 그런 유료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안테나로 수신할 수 그러니까 있는 그냥 텔레비전을 사서 그 전기 코드를 꽂기만 꽂으면 보면 하면 보는 프로그램이 KBS 1, 2, EBS, MBC, SBS 그게 이 지상파. 채널만 예. 이게 지상파 그렇죠. 방송이에요. 지상파인데 예. 이제 다른 유료 채널까지 다양하게 보려고 보려면은 그 돈을 내고 네. 유료로 이제 보시는 셋톱박스를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설치해서 보는 그런데 거니까. 워낙 이게 오래되다 그렇죠. 보니까 시민들께서 셋톱박스 보는 게 수신료인 줄 착각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중 부담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인터넷선이 끊기면 우린 TV 못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직접 수신해서 보는 분들이 3에서 5%예요. 네. 예. 그리고 수신료 안 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10% 정도가 이제 있는 거죠. 안 나오니까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저기 그 KBS에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음영지대가 있습니다. 전파 음영지대 이런 데는 좀 해결을 해달라라고 네, 하면 난시청 지역이죠? 난시청 문제를 예, 해결을 서비스를. 근데 그게 해드려요. 전화가 안 된대잖아요. KBS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돼. 그게 이제 서비스를 못 받는군요. 그러니까 200명인데 예. 지금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서 전화 응대한다. 지금 수신료 텔레비전 없어요. 끊을게요.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면 잘 받아줘야 되는데 워낙에 폭주하다 보니까 전화기가 잘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일본의 경우는 직접 수신을 담당하는 직원이 2,000명이에요. 그래서 그 13만 원 중에 그 인건비로 나가는 예, 예. 비용이 상당하죠. 그리고 걷는 것도 대략 한 72% 정도고 영국도 한 80%밖에 안 네. 되는데 사실은 통합징수를 하면 100% 걷기 때문에 예. 적은 비용으로 그 많은 돈을 걷어서 이제 재원 마련을 하는 건데 그걸 굳이 분리를 해서 예. 고지서를 따로 만들어서 근데 사실은 2,000원 미만의 경우는 통합 징수를 합니다. 다른 특별 부담금도 우리가 보면 뭐 그러니까 적혀 내는 있는 비용이 경우 있잖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네. 저희 소액인 관리비용이 경우는 큰 관리비용이 근데 이게 크니까. 2,500원으로 네. 한 것도 통합 징수를 하기 위한 비용 정도가 그 이제 맞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래 좋아 그럼 수신료를 더 올리자 정상화하자라고 해서 3,800원으로 올리면은 분리징수가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려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네. 울타리님이 여러 번 통화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 된다는데 아, 빨리 맞아요. KBS 그러니까, 이게 네. 운영이 정상화가 돼야 맞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대신 죄송하네요. 민원연 사무처장님이 본인이 직접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KBS에서 이걸 들어야 될 텐데요. 박장범 사장이 이걸 좀 들어야 될 텐데요. 진짜 지금은 박민 예. 아직은 은희, 박민. 순은 사장, 어. 순은 사장으로 해야 되겠다. 순은 박민. 순은 순은 박민. 사장. 순은 180돈 박민. 예. 180돈 그다음에 사장. 조그만 파우치 박장범. 아 그렇게 순은 박민. 투박. 수는 박민, 조그마한 파우치 박장범 사장, 예정자 이제 뭐 12월 10일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취임이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 예산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꼼꼼하게 예산을 잘 이렇게 하셨네요. 네, 엄청 저 예결 소위의 위원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 가방이가 지난 그러니까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26차례 전체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는 13번 해가지고 이제 현장 시찰 3번 예. 하고 이제 국정감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박장법 인사청문회 3일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흔치 않은 사실 일이잖아요. 상임위 중에 예. 아마 가장 빡셀 거예요. 네, 법사위는 이제 검사 탄핵 그다음에 거기도 인사청문회가 많이 있는 네네. 상임이고 이제 그래서 일이 많는데 저희가 언론인 출신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노정면 YTN 그다음에 이윤기 의원이 경인방송 그리고 한미수 국민일보 이정원 이성현. 강주 MBC에서 JTBC까지 네. 해서 그다음에 MBC 정동영 말지 최민희 이렇게 6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잖아요. 방송사 출신의 기자들이 되게 그냥 이제
기자만 했으면 좀 다양성이 없는데 노정면 의원 같은 경우는 돌발 영상을 네, 만들었어요. 그렇죠. YTN에. 그러니까 편집도 하고 그다음에 기획도 앵커도 하고 기획도 하고 노조위원장 하면서 탄압도 받으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인동초처럼 성장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용기 의원도 경인방송에서 맞아, 노조위원장 노조. 하다가 네.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들어가서 활동하고 그다음 한민수 의원은 그 이제 정치부장까지 하고 그 뒤에 또 노조. 대변인을 오래 했어요. 이재명 대표 대변인을 오래 했으니까 현안을 꿰뚫고 있는 거고 이정원 의원은 이 목소리가 네.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정동영 의원도 그렇고. 동물 그러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저쪽의 발언과 우리 쪽의 네. 발언이 거의 이제 비교가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짤하고 유튜브에서 네. 되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네. 거죠. 법사위보다 사실은 법사위도 고생을 하는데 검판사들 출신하고 이 언론인 출신들이 스킬이 달라서 달라요. 집중도도 네. 좋고 특히 MBC, KBS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좋아서 처음에는 법사위를 많이 보시다가 최근에는 가방이 유튜브가 너무 재밌다고 뭐 그리고 상대 여당 의원들이 되게 좀 독특하신 분들이 맞아요. 아 그분들이 또 코미디 같은 상황을 많이 연출을 해주죠. 그리고 제가 어이없는 웃음이 왜 네. 되냐면 네. 그 우참 제가 보다가 저 너무 웃겼잖아요. 의원님 왜 이렇게 못 참으셔가지고. 아니, 왜 그랬냐면 그게 이제 증인하고 참고인을 채택하는 건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 여당에서 참고인을 3명이 명단이 왔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명단이 온 거죠. 예전에 다 그 네. 납장 불입된 사람들 네. 또 참고인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발언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는 명단을 거야. 들고 오는 거예요. 계속 방해를 하는데 예. 그러면 우리도 증인을 다시 하자. 그래서 그때 증인이 누구냐면 김건희, 명태균, 명태균. 그다음에 강혜경 그리고 그다음에- 김대남 네. 이렇게 4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그만하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제 방에 예전에는 앉아서 계속 이제 하니까 끼어들지 마라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네. 막 저 자리로 오면서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의원님 웃음이죠. 그 돌발 영상에 그 편이 나왔어요. YTN 돌발 영상. 요즘에는 좀 예전 같지 않지만 돌발 영상이 나왔는데 그거 보면 또 엄청 그 배꼽을 잡아요. 웃었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나쁘진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댓글에는 이 심각한데 왜 웃냐. 그런데 상대편이 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도 보다가 네. 제가 웃으니까 이러고 있다가 최영두 의원이 계속 와가지고 막 뭐라 네. 뭐라 하니까 최민희 의원도 못 참고 웃는 그래서 법사위도 왜 정청래, 얼마 전에 정청래 네, 의원도 맞아요. 그 그 막 웃음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도 웃음이 터졌죠. 서 계세요. 네. 앉으세요. 서 네.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그래서 댓글은 그래도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웃는 게 국민들이 보기 좋다라는 댓글도 있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왜 웃었는지를 모르고 웃으니까 그 최영두 간사가 예. 최영두 간사는 그래가지고 무지 혼이 난대요. 여당 안에서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맨날 왜 판판이 깨지냐 그러고 맨날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과방위를 할 때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그 야당 의원님들은 다 자리에 착석해 계시잖아요.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계시는데 그 여당 의원님들은 한 분 두 분밖에 없고 본인 발언할 때만 있고 다 어디 가세요? 다 그래서 빈자리. 제가 뭐 옆에 소회의실에 계신 분도 있는데 네. 제가 어떤 느낌을 갖냐면 사실 제가 방통위 의원 있을 때 이제 국회 담당이어서 와서 배석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때 여당이 지금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고 비례대표 출신의 의원들 정필모 의원하고 간사하고 한두 명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수가 적으니까 네.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집요하게 싸우고 막. 근데 지금 모습이 공수가 바뀌어서 지금 모습이 딱 저희가 예. 정권 뺏길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반복된 질의를 해요. 새로운 의제가 맞아요. 형성되면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이제 김만백 신앙님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커피 건, 날리면. 김장겸 의원님 계속 자기 2017년도 거. 네, 그 얘기. 그다음에 언론 노조. 비판하는 노용 거. 노조 뭐 네, 그 얘기를 민주노총 계속 노조. 예. 예, 반복하죠. 반복하는 똑같은 예.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무슨 이게 북한 얘기를 인용하면서 이제 계속 우리 그 하고, 얘기하시고. 그 민주당 요번에 법사위 포함해서 과방이 날라다녔다고 고생 많이 네, 하셨습니다라고 메이님이 메이님께서 아, 주셨고. 정말 사실은 네.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하면 보좌진들도 진짜 고생하거든요. 의제를 계속 새로운 걸 발굴해야 되고 언론 보도되는 거, 그다음에 실시간 저는 이제 간사고 위원장은 그 방은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를 해서 상대 의원의 발언 내용에 사실관계를 체크하고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주로 이제 그 역할을 예. 하시는데 저는 또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또 해야 되고 또 검색해서 이게 언론 보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또 공유해야 되고 이런 예. 것들을 하다 보니까 거의 진이 빠져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된 지 이제 한 6개월 되는데 네. 그리고 저희가 탄핵을 3번 예. 김홍일 그쵸. 그다음에 이상인 이진숙 탄핵하고 공수처 고발하고 또 이진숙은 대전 유성 경찰서에 그 빵진숙과 직접 관련된 또, 그 또 고발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방이 치열하고요. 그리고 또 가짜 뉴스는 또 국민소통위에서 대응하고 그래가지고 이전에 일하는 효능감에 비해서 22대 국회의원들이 일한다. 그리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방통위 방심 예.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필요한데 이렇게 그 증액시켜주는 이런 방식이 국회가 진짜 해야 될 역할이었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일 잘러 민주당이라고 또 어떤 분이 아, 댓글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 이런 가운데 정말 바쁘실 텐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또 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8월 이제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방통위원회법을 위반하면서 의결을 했다. 라면서 이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죠. 오늘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일단 직접 다녀오셨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오늘은 증인으로 김현관 국장 지난번에는 이제 소추위원장이 직접 정책노원이 가서 위원장이, 이제 신문을 했고요. 이번에는 김현관 지금은 방송통신. 기조국장인데 당시에 방송정책국장이 그러니까 7월 31일 KBS 이사로 그 공모한 52인과 박문진 이사로 공모한 31명이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사를 했는지 이 부분을 집중 이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이제 재판관 두세 분이 예. 이제 이진숙 직무가 정지된 위원장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8월 2일 날 그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날 이제 그 표결까지 한꺼번에 네네. 했어요. 제안하고 발의했는데 8월 1일 날 한 걸로 한 재판관이 질문을 하시고 왜 그렇게 기뇨했냐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준숙 그 직무대행께 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8월 1일이 아니고 8월 2일이다. 네. 근데 8월 2일은 뭐냐면 7월 30일 날 이사 선임을 하자마자 탄핵을 했다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7월 30일을 하는 걸 보고 설마 했는데 8월 1일 날 하루 있다가 그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 최초로 그다음에 코바코 민영삼 이것까지 인사를 한 거예요. 그건 뭐 독임적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8월 2일 날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한 거거든요. 또 언론 보도에서 8월 1일 날 한다고 해서 8월 1일 날 탄핵 당하지 않으려고 7월 31일 날 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7월 31일 날 저희는 그렇게 4개를 한꺼번에 할 줄 몰랐어요. 4개가 뭐냐면은 재척 사유로 들어온 거 기피 신청 네. 하고 그다음에 52명과 31명을 몽땅 다 후보자로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몇 초 만에 근데 이게 1600페이지였대요. 네. 서류가. 그러니까 1000페이지가 경력 관련이고 600페이지가 그 뭐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정리 작업 이거고. 그다음에 국민 제안 의견이 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450건인데 그거를 오후 1시에 보고를 해서 오후 5시에 투표를 했다. 4시간 만에 1600페이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오늘 이제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김동률인가 왜 그 서강대학교 교수 그분이 경력을 사칭을 했잖아요. 네. KBS, EBS, MBC 시청자 위원으로 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그 사실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면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가 오늘 또
얘기가 됐어요. 그분이 그다음에 당적 조회 문제. 아. 어느 정도로 웃기냐면 49개 정당이 있는데 9개 정당에서는 그 정당 가입이 없다는 걸 확인해 줬는데 40개 정당이 안 해줬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방통위는 정당에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해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너무 이건 말이 그걸 안 돼. 질문을 하고 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인이 불법하다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 예. 왜 자꾸 위법하다는 걸 알고서도 왜 했냐. 결정을 강행을 하느냐. 했냐. 그게 예. 이제 문 재판관이 물었던 취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거요? 그 이준숙 측에서는 뭐라고 어떤 답변했는지. 취- 아 취지에- 이사가 긴요해서 부득이한 상황이고 8월 12일 날 박문진 이사의 임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동관 김홍일 등이 준비해오던 절차를 자기가 했을 뿐이다라고 아. 답변했어요. 근데 여기서 팩트 체크. 네. 이동관은 그거 안 했던 거고 김홍일은 한 게 맞아요. 6월 달에 네. 7월 달에 이사 임명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6월 28일 날 투명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공모를 받고 그거를 절차를 따라서 진행한다라는 거를 실행 계획서를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이 되니까 발의를 하니까 사표를 낸 거고 이상인도 그렇게 한 건데 그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러고 또 하나는 박문진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지금 전임자가 임기가 계속 연장이 해요. 된다라는 게 네. 명문화돼 있어요. KBS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8월 12일까지 박문진 이사의 임기가 종료된다면 7월 31일 날은 업무 보고를 받고 8월 1일이든 8월 2일이든 그 자료를 보고 그 제대로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보고 하고 3월 3일을 하든 4일을 예. 하든 시간을 좀 갖고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KBS는 8월 31일인가까지가 임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분리해서 하면 돼요. 네. EBS는 9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MBC 박문진, KBS, EBS 하면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면 그럼 됐는데 탄핵하기가 굉장히 저희도 어려웠을 쉽지 수도 않아요. 있다. 그런데 왜 그거를- 그랬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지령을 받은 게 있지 않았을까? 라고 빨리 하라라는 예. 지시에 버튼이 눌러지니까 그냥 한 거죠.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임명장도 받기 전에 네. 한 예,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라고 대답해요? 왜 2인 체제가 그 2인 체제에서 의결하면 이거 위법하다라는 게 그래서 있었는데 그건 첫 번째는 왜 계속하냐? 그 8월 달에 2023년 8월 달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법적인 자문을 구했잖아요. 사실은 2017년도에 동일한 사안이 있어서 네 군데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두 군데는 해도 된다라는 거였고 한 군데는 행정청에 의뢰를 해서 법원 유권해서 받아봐라라는 게 있었고 한 군데는 정치적 사회적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5인 구조가 완성돼서 하는 게 맞다라고 211이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때는 의결을 안 했거든. 2인 네. 구조에서. 근데 이번에는 두 로펌 회사에 의뢰를 내서 가능하다라는 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진행했다라고 답변했어요. 아, 근데 그 부분도 참 석연치는 않네요. 그 왜냐하면 이제 김홍일 위원장이 뭐 투명성과 공공성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 사전 계획을 세워놓고 네, 이제 6월 28일 날. 물러났는데 네. 이 투명성과 공공성 차원에서도 안 맞는 거예요.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1600페이지를 어떻게 그게 읽었냐라고 네. 질문까지 했어요. 그때 그랬더니 뭐라고? 그거 너무 재밌다. 그때 사실은 다른 거 아니고 아니 그래서 아니면 몇 초 만에 이거를 뭐 그때 했다.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9초 만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3초, 안 되는 2, 3초 예. 만에 했다. 그래서 요약본이 있었냐라고 물었는데 네. 요약본이 없었다고 답했는데 요약본이 있었어요. 그 그리고 여분도 또 있었습니까? 김용관 국장이 요약본이 5개. 아니라 지령문 아니었을까요? 다섯 표시돼 개 있네. 정도에서 답변에 네. 오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3석에 대해서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네. 그 결격 사유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거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결정한 일이다. 법제처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그때의 결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고 그 말이 안 되지. 보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기존의 투표 방식하고 같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에 그렇게 해요. 기존에는 협의하고 예. 그렇죠. 투표를 했죠. 그러니까 협의토록 돼 있어요. 상임위원 간에 협의해서 네. 심의 의결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협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김동률에 대한 허위 경력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본다. 허위 경력이 아니라고 본다. 근데 허위 경력이죠. 왜냐하면 시청자위원회 예, 예. 위원이 아니었는데 이거
그래서 하나가 더 있는데 하여간 4가지 정도에서 김영관 국장도 틀린 답변을 했고 이진숙 저 직무정지된 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을 걸고 넘어졌어요 오늘 몇 군데에서 그러니까 정보협회에서 일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았다 이 얘기를 굳이 꺼내워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딜설과 관련해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걸로 나는 용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걸 살짝 비틀어서 얘기해서 예, 예. 우리 변호인 측 청구인 측 변호인이 바로 잡아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막 던져서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발언을 한 것이 결국은 제가 그냥 제3자적 관점으로 놓고 볼 때 불리한 발언이었어요. 자기 발목 잡는 발언이었어요. 발언을 했을 수 있다. 왜 편향된 예. 행위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유튜브 댓글 너무 재밌는 게 올라와서 뭐냐면 그 심사할 때 선풍기 돌린 거 아니냐고. 아 이렇게 아니 근데 52명의 용지를 그러면 이게 52명이면은 굉장히 길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52명이면 예. 거기에 두 표가 나오는 사람을 7, 8번을 투표용지를 바꿨다는 거거든요. 대화도 안 하고 대화도 안 미리 하고. 찍어 놓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모든 게 참 설명이 안 되기는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9시 40분에 출근해서 네. 10시에 1차 보고를 받고 11시에 취임식하고 점심 먹고 1시에 보고를 받고 4시에 회의 소집을 하고 5시에 4건의 안건을 다뤘거든요. 예. 그 국회에서는 또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 지원자들 한 명 한 명씩 둘이서 계속 투표했다고. 아니 근데 오늘은 네. 52명 투표용지를 놓고 네. 투표 용지에 2명 있는 사람을 걸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채우질 못해서 계속 부분은 나올 추이하는 때까지. 걸로 하고 7명하고 4명 6명 했다. 이렇게 13명을 했다. 그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국회에서 그다음에 설명하고 1시에 또 오후 다르네요. 1시에 네. 김영관이 보고했다. 근데 그때 자기가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자미회 과장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보고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사실관계나 이런 걸 좀 더 따져 보면 네, 이제 지금 이제 말이 좀 바뀌는 바뀌는 부분도 부분에 있죠.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의 그래서 증언과 오늘 예, 12월 24일 날 최후 변론하고 그 사이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 12월 24일 날 성탄 전이네요. 전이네요. 전날. 화요일에. 네. 최후 변론을 하겠다. 어. 3차까지 하고 이제 아마 연구관들이 쓰는 거로 봐서는 1월 말이나 2월 초에 결론이. 결론을 낼 것 같아요. 1월 근데 말이나 지금 2월. 6명이잖아요. 6명인데 3명을 임명하잖아요. 지금. 아,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하고 인사청문회 하면 뭐 그동안 한 거 자료 보면 그분들이야 뭐 보는 일이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질문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오늘 그 새로 된 정정미 재판관 네. 예, 그분하고 김형두 재판관이 8월 1일 날 탄핵이 발의됐다라고 질문하신 분이 그분이군요. 김형두. 네, 일단 1월 그분이 말 뭐 사실은 한명숙 총리 네. 박영국 재판 때 무죄 준 분이에요. 어. 그다음에 정영식 재판관은 한만호 재판 때 2심에서 유죄 때린 사람이에요. 2명이 한명숙 총리 재판했던 분이 지금 현재 재판관으로 가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결과를. 그래서 예. 어쨌든 민원연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셔야 왜냐면 되는지. 이진숙, 빵진숙에 예. 대해서 1, 2, 3차까지 변론을 분석해서 허위, 가짜를 또 이제 불일치 진술 불일치 진술을 좀 이제 분석을 좀 해주시고 네. 특히나 이제 그 오늘 증언한 내용 증인을 선설하고 증인으로 온 내용에 네. 하자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최민희 의원을 공격한 포인트 그다음 답변한 내용 이런 것들하고 이제 재판관들이 질문한 내용이 지난주하고 이번주는 이미선 재판관하고 김영두 재판관이 했는데 이번에는 앞서 제가 누구 이름 정정미? 제가 메모를 다 했는데 정종미 잠깐만요. 네. 정정미 네. 재판관하고 그다음에 김형두 네. 네. 그분이 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형배 재판관은 그 고법의 판례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2인 구조에서 할 수는 있으나 꼭 그랬어야만 했냐. 그래서 본안에서 다퉈라. 이걸 그대로 읽으면서 문영배 재판관이요? 문형배 재판관. 그 문영배 재판관이 예. 그 준비 변론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우리 그 헌재가 임기가 만료되는데 왜 안 하냐? 당신 권리
찾아야 되지 네, 않냐 맞습니다. 했던 사람인데. 했고 그분이 사실은 텔레비전 수신료 지난번에 그 분리징수에 대한 그 KBS 측에 그 소 넣었잖아요. 여기에 네. 소수 의견을 다뤘던 분이 문영배 재판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오늘은 양쪽에 세게 질문했어요. 그 할 일을 이제 주셨으니까 또 민원연에서 바쁘게 지금 그래서 열심히 적고 지금 지금 보고 계신 하셔야겠네. 분들 중에 네. 혹시 헌법재판소에 이 심리가 궁금하면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하면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공개 재판이에요. 예, 지난번 1차 변론 때 보신 변호사분이 다른 시민단체 변호사분이 이거 의견서 내야 된다. 예, 단체에서. 그래서 12월 24일까지 예. 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를 탄원을 해야 되고 의견서 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예, 그래서 되고. 오늘 오전에도 전화 와서 네. 이거 대책해야 된다. 네. 변론 과정에 문제가 많다. 네. 예, 이런 얘기 그래서 하셨어요. 예.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재판이 따른 거는 뭐 증인들이 많이 그래서 증인을 누구누구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끝난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계속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을 더 채택할 수도 변론은 이제 12월 24일까지가 마지막인데 재판을 또 할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후 진술을 그날 하겠다. 네. 그러니까 네. 각자 다 준비해서 그 전에 하자. 자료들이 딱 다 셋업이, 넣어라. 다 넣어라. 되어야겠네요. 이제, 예. 오늘 그 등장 인물을 가지고 등장 인물 3인방이 금은방인가요? 라고가 나왔어요. 금은빵. 금은박. 아니 박장범 사장은 조금만 파우치의 금, 예. 박민 사장 은 받았잖아요. 수는 네. 빵진숙. 아, 그래서 금은빵. 아니냐고. 정말 잘 만드셨어요. 너무 그러네. 이거 어디 써먹으세요? 아, 예, 금은빵. 근데 3인방이라고. 조그만인데 조금 뭐죠? 조그만 조그만. 그냥 네, 그러니까 어디 금 네. 이걸 금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은으로 하고 빵으로 빵, 해서 네. 빵진숙. 금은빵 삼남매냐 그렇게 한번 예. 오늘 그렇게 삼남매가 네, 맞네요. 이슈네요. 하지. 제목 그렇게 달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혹시 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과방위에서 하고 계신 일 앞으로의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저 의원님 나오셔서 네. 그거 여쭙고 싶은데 저희가 계속 이 박장범 이 사장 선임이 대통령실에서 이거 내정한 거 아니냐라는 아니냐. 의심이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계속 청문회나 이런 걸로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국회가 좀 더 국정조사죠. 사실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저희도 계속 이제 하라고 밖에서 언론단체나 시민단체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왜 이게 더딘지. 여야 합의해서 하라 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최혜병 특검도 합의가 안 돼서 네. 야당이 먼저 개문 발차한 거잖아요. 네. 정동영 위원장하고 우리 쪽 10명,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서 숫자를 딱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거부권 행사하고 특검도 안 되고 하니까 의장이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해라라고 하니까 여당에서 명단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언론 장악이 민생이 아닌 게 아니에요. 민생과 직결되는 겁니다. 보도가 잘못되면 흑이 백이 되고 백이 흑이 되는 그쵸. 그런 거고 여론 조작을 통해서 네. 지지율을 올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바이든인데 날리면으로 하라고 해서 그 바이든을 보도한 MBC를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있는 노동자나 종사자들은 뭡니까? 이게 경제 문제와 직결되죠. 예. 왜냐하면 정치가 불안하면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의 값어치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정상이 될 때 대한민국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YTN 문제도 조속 처리 민영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청문회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통해서 증인 채택에도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으로 네. 톡겼다 들어오잖아요. 네. 무슨 CNN하고 어디 호주 간다 그러고 네, 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YTN 그랬고 TBS 문제도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네. 200억 주게 돼 있는데 조례 폐지하고 또 무슨 그 대기업 부영. 와서 그 민영화 시키려고 했던 거 네. 덜미 잡힌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 참여형 지상파 방송인 라디오 방송인 TBS를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이 피해를 보냐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맞습니다. 봐요. 운전 정보 사실 뭐 그 앱이 깔려 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도 이분들에게 좋은 음악 그다음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경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 얼마 전에 폭설 왔을 때도 그때 TBS가 제대로 돌아갔다면 그 관련된 방송을 그럼요.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특별 방송을. 특별 방송을 지난 네, 방송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 TBS는 사실은 경기 서울 건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경기도민은 수도권을 다 무슨 포괄하고 죄냐고요. 있죠. 무슨 죄냐고요. 이 오세훈 때문에 예. 경기도까지 피해 보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TBS, YTN, 그다음에 MBC는 바이든 날리면 갖고 공격한 거고. 그다음 KBS는 이 수신료 텔레비전 수신료 가지고 장난친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결국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이 1, 2%가 있느냐 없느냐가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동이 돼요. 그렇죠.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KBS가 뉴스가 엉터리로 되면 갤럽에서 나온 출렁출렁하죠. 여론조사 1%가 예. 올라가고 사실은 명태균 보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1% 빠져요. 이게 어디에 영향이냐? 불경 대구 경북이에요. 예. 그게 60, 70대란 말이에요. 주로 지상파 TV를 보시는 분들. 늘 보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KBS가 버티는 게 불경 대구 경북 60, 70대 특히 여성의 시청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장범 사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문회도 있었지만 국정조사가 왜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잘 KBS 이 진행되지 인사 않느냐. 문제도 용산하고 연결되고 정책 수석이 그 연대 동기잖아요. 그리고 그 특정한 프로그램에 몇 번 출연시켜요. 그럼 안 만났겠습니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화가 의혹, 안 됐지만. 이 의혹을 이제 진상 규명하기 위한 이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야 합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죠. 예, 지금 뭐 여당이 아니, 그래서 정 어떤 안 것도 되면 협조가 안 되는데 제가 정 안 되면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방송 장악 했으면 그거 하고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같이 다 하자. 국정조사하면 되죠. 네, 그렇게까지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난색이죠, 여당. 그렇게 하면 이제 방법은 국회의장이 결단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의장님이 자꾸 네. 합의하라고 하니까. 지금 최상범 이것도 최- 최상- 특검이 이제 안 되니까 이 사건도 국정조사로 이제 결론 낸 거죠. 예, 그래서 여당도 냈죠. 이제 명단 제출하겠다고 네. 한 거니까. 그러니까 최상범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도 국회 이 결단으로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진상을 밝힐 수 저희가 있는 이게 뼈가 녹을 정도로 하는 이유가 국정조사가 꼭 능사는 아니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히고 그래도 안 되면은 국정감사 가는 거지라고 이제 의장님이 얘기하셔서 네. 그래서 3일 청문회 하고 뭐 다 그렇죠. 해보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국회법에 있는 모든 걸 다 그렇죠. 동원하는 거예요. 아, 현장 국회- 검증도 나가고 국회의장님이 자료 그 제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역부족이면 역부족이면 검토하겠다? 뭐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야칠당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최상병도 야칠당까지는 아닐 거예요. 네, 네. 6당. 6당이잖아요. 우리 아, 7당이에요. 아무튼 열일하시는 거는 다들 이제 화면으로 근데 저 얼굴이 오마이 TV에서도 오마이 TV에서도 현장 검증도 다 생중계 해드리고 네. 여러 네. 가지를 중계를 하는데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밖에서 아유, 아까 국회의장님한테 계속 요구를 네. 해야겠네요. 아까 네 가지 숙제를 주셨잖아요. 인원연이 해결해야 할 네 가지 숙제. 할 일이 많아요. 네, 그거를 아유, 이제 또 고생 많으신데. 네,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뉴스 우르륵과 언론아싸가 함께하는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두 분과도 인사 나누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뉴스 우르륵과 언론아싸 시간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고요. 물론 금요일에 방송은 또 있습니다. 내일도 있네요, 참. 자,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은 또 박장범 임명되는 날이네요.